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왕 일부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우리 머니왕 일부 두 위원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투자 힌트 얻어볼 수 있을까요? 자, 수익을 위해서 다음 주 고군분투하기 위해서는 이번 주 흐름을 좀 집중 점검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누적 상위 상승률 종목들 보였던 부분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사실 덕성입니다. 그 전에 종목이 또 있었어요. 서남인데 사실 서남 같은 경우는 지금 거래 정지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틀 동안 40%가 넘게 오르게 되면서 거래 정지가 됐다라는 상황입니다. 그 뒤를 이은 종목이 사실 또 덕성이죠. 어떻게 보면은 초전도체 관련해서 이번 주 흐름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서남이건 덕성이건 근데 한 차례 좀 시세가 꺾였던 바가 보여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 주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시장 상황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서남의 홈페이지에는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뭐 현재 상온상합 초전도체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연구기관과는 어떠한 연구 협력이나 사업 교류가 없었음을 안내드린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덕성도 지금 현재 위아래 공방을 펼친 후 마이너스 5%가량 전 거래일 대비 밀리면서 거래 마쳤네요. 초전도체 관련해서는 흐름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상승률 보였던 종목으로 넘어가자면 조선내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 주간의 상승폭이 거의 83%가량 오르게 되면서 흐름이 나왔는데요. 쭉쭉쭉 뭐 상한가 갔었던 부분들도 많이 보여졌었고 인적분해 소식 이후에 굉장한 시세가 나왔다라는 점 체크됩니다. 이어서 또 상승 크게 했던 종목이 바로 대호 AL입니다. 한 주간에 70% 넘게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이 종목이 지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라는 점 보여집니다. 굉장히 상승폭을 크게 또 실현을 했었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그려졌죠. 흐름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신규 상장 가운데 최근에 이 종목이 또 흐름이 좋게 나왔습니다. 지금 주중으로 보시다시피 주 후반 들어서 큰 폭의 오름세가 보이고 있으시죠? 파로스 아이바이오고요. AI 그리고 희귀 난치성 질환 치료제를 개발하는 신약 개발 전문 기업입니다. 뭐 요즘 뜨고 있는 의료 AI 관련해서 좀 결을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한 주 동안 70% 넘게 상승폭을 크게 올려 세웠기 때문에 계속해서 집중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간에는 이런 종목들이 좀 올랐구나. 다음 주에는 무엇이 좋을까 많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주식 잘하는 우리 두 위원님과 오늘 이 시간 머니양 일부 장식해 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시간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11시 한 10분경부터 우리 좋은 정보 위원님의 무료 공개 방송 펼쳐집니다. 연달아 터지는 상한가를 이을 유망주가 공개된다라고 하는데요. 그쵸? 이미 오른 종목 말고 이제 오를 종목을 찾아 떠나야 하는 순간입니다. 좋은 정보 위원님과 함께 그 해답을 찾아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좋은 정보 위원과 함께 돌아올게요. 좋은 정보 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인사드리면서요. 시장 분위기도 함께 점검 받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진짜 다이나믹했어요. 그래요. 조금 일찍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원래 이런가요? 왜 20대는 20km의 속도로 지나고 그쵸. 30대는 30km의 속도로 지난다는데 이번 한 주는 테마의 그 요동침이 좀 강했었어서 그런지 더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하여튼 너무 변동성이 크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화선 앵커님하고 방송한 제가 만 이제 3년 한 반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만 3년 반. 네. 근데 오늘 멘트가 제일 아름다웠습니다. 정말요? 어떤 멘트를 하셨죠, 마지막에?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니고 앞으로 오를 종목. 네. 진짜 그게 제일 지금 마음에 드는 대목입니다. 주식하는 사람이 꼭 탑재하고 싶은 천리안 아닐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예. 자, 어찌됐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만에 여러분 또 찾아뵙는데요. 물론 뭐 밤방송도 있고 매일 찾아뵙는 2시 반 뭐 전화 연결 코너도 있고 또 월, 목, 아침 방송도 있지만 저는 진짜 주말 방송이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시청자분들 직장 다니시고 그러신 분들이 평일에는 이 방송을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서 매매는 굉장히 힘드시게 하시면서 또 수익률도 녹록지 않잖아요. 저는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나름대로 아까 우리 화선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앞서 어떻게 시장을 보고 어떻게 우리 매매를 해야 수익을 내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주 한번 증시를 리뷰해 보면은 정말 워낙 변동성이 컸죠. 예, 그래서 지수는 뭐 주초에는 좋다가 좀 이제 주말에 가면서 약간 눌림이 일어나면서 정강후약 주봉으로 보면 그래서 썩 좋지 않은 장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크게 급락 나온 것도 아니고 지수는 박스권이었는데 전체 종목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이성을 찾아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보게 되면은 핫하게 좀 시장 어떤 지수라든가 종목에서 좀 교란 현상이 나타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게 극도의 쏠림 현상이었죠. 뭐가 그랬죠? 바로 2차 전지가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또 화제가 된 거. 제가 목요일 아침 방송을 하면서 픽션에 가깝다, 소설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초전도체 관련 종목들이 정말 확 오르고 확 내리고 롤러코스터를 타서 굉장히 힘든 장세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다음 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예. 그래서 사실 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특히 어제 같은 경우 이따가 잠깐 제가 브리핑을 해드리겠지만 신규 상장주에서 대반격이 일어났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는 노테이션 종목 장세가 계속될 것이다. 여전히 많이 내린 신규 상장주가 그 중심에 있을 것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이제 종목 장세의 흐름으로서 지금 또 시장을 또 잘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미장에서는 살짝 뭐랄까 조정이 시작이 됐고 그런데 또 다음 주 되면 또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맺고 끊음이 주고 있는 그 시작의 새로움이 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쓸어 내려가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그 관심 계속 다음 주에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어떤 부분으로 좀 노린 포인트를 가져봐야 할까요? 사실 종목 장세가 쉬울 수도 있고 쉬운 분들에게는 쉽고 어려운 분들한테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쉽게 느껴져요. 정말입니다. 이건 예. 뭐 상당히 좀 외람된 그런 말씀일 네. 수 있지만 제가 이제 30년 직이잖아요.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산전수전 뭐 다 겪었죠. 공중전. 예. 그런데 그걸 보면은 아까 제가 딱 그 우리 화선님이 네. 멘트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가 네. 뭔지 아시죠? 왜 힘든지 아세요? 오른 종목 따라가서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부터 힘들어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때부터 봐요. 우리 하선님께서 늘 멘트 하시잖아요. 예. 그럼 아까도 오늘 오른 종목들, 이번 주 어떤 예. 종목들이죠. 그러면 야, 우리 또 이렇게 아름다우신 화선님께서 멘트 하시는데 내가 저 종목을 안 들고 있으면 또 바보 소외감도 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포무 현상이라는 겁니다. 포무 현상은 어떤 뜻이냐면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는 그 이니셜 딴 그건데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그 신도는 병리 현상이에요. 내가 어떤 그렇게 유행이라든가 그런 데서 같이 참여하지 못하고 소외되면 바보 같은 느낌이 드는 거거든요. 주식에서는요. 그걸 극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안전에 전개되는 그 시세에 집중하다 보면 팔았을 때는요. 공포감이 들어서 안 사요. 늘 어떤 것만요. 그러니까 방송 나오고 이슈화되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그런 종목들을 주로 매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려워지기 때문에 왜냐면은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주가라는 것은 많이 오르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거기에서 들어가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이득과 이렇게 줄어들고
잘못하면 이따 제가 여러분들 실례를 보여드릴게요. 그냥 고점에서 잘못 들어가면 뭐 이틀 사이에 40% 빠지는 게 그렇거든요. 아까 제 2차 전지 에코프로도 그 좋다는 밈 현상, 쏠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습니까? 이틀 동안 40% 빠졌잖아요.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 답은 뭐냐? 참 외람되다는 제가 애둘레 표현했는데 답은 간단합니다. 남들이 안 볼 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자, 그런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까 제가 이제 참 좋아하는 말이 지금 휴가철이니까 여름바다에 유혹을 뿌리치고 뭐 좋은 대학 들어간 그 친구의 입시 후기를 제가 재수할 때 감명 깊게 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가는 데에서는 조금 멀어지시고 철저히 연구하시고 이렇게 분석하셔가지고 남들이 안 볼 때 저점 잡으면 쉽게 수익이 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제가 요즘 슬로건을 좀 바꿨잖아요. 편안한 매매 짜릿한 수익이에요. 그런데 그것에 향유하신 분은 상위 5%밖에 안 돼요. 제 경험상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여러분께 6월달, 7월달 썸머 랠리를 기대하자라고 해서 유망한 섹터로 다 보시면 나올 겁니다. 반도체, AI, 로봇, 그다음에 또 한 게 2차 전지였어요. 꽃이 피웠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6월달 틀린 게 하나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였습니다. 그래서 7월달 전략할 때 신규 상장주가 좀 내렸죠. 그렇다고 이거 틀렸다고 포기할 것이냐? 저는 더 매력적으로 느껴요. 그래서 오늘은 남보다 한 발 앞서서 한번 제가 신규 상장주가 왜 매력적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결이 틀릴 거예요. 이게 여러분께서 익숙해지신 거하고 내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항상 앞서가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규 상장주는 첫째 가장 좋은 게 뭐냐면 뭐가 있었죠?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다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상품을 그냥 구매할 때 좋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사는 게 효용도가 높잖아요. 만족도가 높잖아요. 근데 왜 주식은 반대로 하시죠? 왜? 그래서 저는 자꾸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문점을 제기하고 여러분께 조언을 드리고 있는데요. 신규 상장주가 가장 큰 메리트는 뭐냐면 많이 내렸다는 겁니다. 인정합니다. 신규 상장주가 좀 주가 왜곡 현상이 나온 게 언제 나타났냐면 6월 27일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그 공모가 대비 상하폭을 대폭 확대를 했어요. 60%에서 400%까지. 그러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그것도 똑같이 쏠림 현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냐면 경쟁률이 엄청 높았어요. 그리고 또 공모가도 상당히 좀 레벨업돼서 상장된 게 상당히 많아요. 인정하자고요. 그게 바로 거품이었거든요. 그러면 거품이 꺼지고 이제 세곡치고 펀더멘털을 찾아가는 게 바로 신규 상장주예요. 1월 1일부터 하나 된 게 첫 번째 진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고기능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회사인데 뭐 자동차라든가 건설 현장에 쓰이는 그런 플라스틱입니다. 근데 이제 공모가는 제가 여백이 적어서 제가 안 썼는데 최고가 대비했을 때요. 이것이 얼마냐면 9,680원까지 갔는 게 4,020원까지 빠졌어요. 어제 상한가 왔죠. 이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내렸을 때 사야 리스크 없이 쓰이는 어제 상한가 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많이 내렸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나라셀라 같은 경우도 24,750원까지 갔는데 12,800원까지 갔죠. 내렸죠. 고점 대비 48%예요. 58%는 쉽게 해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가격 보면 아시잖아요. 이것도 거의 반토막 났어. 그게 가격 메리트가 만족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라셀라는 공모가가 2만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마녀공장, 화장품 5만 3천 원까지 2만 1천 원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제가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보통 아까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중들은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이런 종목을 사면은 전혀 뉴스가 안 나와요. 이제 어제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진영이 상한가 왔죠. 그러면 오늘의 상한가에서 왜 올랐는지 이미 상한가 간 다음에 분석하기 분주합니다. 이미 그때는 늦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여러분 배우시죠? 이거 이제 신규 상장은 보면 안 돼. 두더지 땅굴 파. 그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만역공장도 어제 신규 상장 좋은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 다음에 또 큐라티스 요것도 6,690원까지 갔던 거지 2,400원.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픈롤 9인 9주 AI를 이용해서 이 회사도 3950원까지 했는데 7,000원까지 빠졌어요. 또 하나 제가 중간에 점검해 드릴게요. 인정하자고요. 자, 그래, 뭐 그동안 이거 너무 이제 신규 상장이 많고 그래서 수급에서도
안 좋아서 이렇게 내렸다고 해요. 이 본질 가치가 자, 이것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거품이라고 인정을 하자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7천 원까지 빠졌는데 여기서 더 크게 내릴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신규상장들이 이미 검증이 돼서 신규상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런 식으로 한번 시장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함께 공부하시자는 겁니다. 그리고 18만 원짜리가 이게 알맥인데요. 알루미늄 2차 전지 알루미늄 모듈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이거 수주장과 1.5천억이 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어요. 저점에. 다 이런 것이 매수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7월 달 것도 보게 되면은 필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거 2차 전지 장비라는 회사인데 삼성 SDS 지분을 14%나 가지고 있죠. 이것도 봐요. 13만 2천 원까지였던 게 최저가 6만 1천 원까지 떨어졌어요. 6만 1,500원까지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자, 센스뷰 이게 이제 RF 글쎄요. 이게 뭐 얼만큼 5G, 6G가 썩 좋지 않으니까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13,000원짜리가 4,000원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어찌됐든 가격 메리트를 만족했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사서 급등이 나오느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는 리스크가 최소화하고 또 위에로 상승할 여력이 많다는 거죠. 항상 뭐 저는 30년지기로서 이런 것들을 제 투자 철학으로 하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그러잖아요. 성공한 사람은 저점에서 두려움을 사고 실패한 사람은 고점에서 환상을 쫓는다.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또 이제 와이랩 같은 경우 우리 화선익현님 네. 어제 와이랩 상한가 갔죠? 엄청나더라고요. 어제 엄청났죠? 사실 제가 목요일 날 장중 공방을 했었어요.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함께 하십시다. 진짜 우리 함께 하시면 4번이나 문자로 확인을 매수 보내드리고 또 함께 하시 진짜 어떻게 뭐라 그럴까? 간절하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좀 어제 상한가 왔어요. 와. 이따 차트면 그게 저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와이랩은 웹툰하고 영상 콘텐츠라는데 이것도 22,000원짜리가 7,440원까지 빠졌습니다. 이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결국 네이버 웹툰하고 CJ ENM하고 지분을 가지고 있죠. 대기업 후광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따 제가 무방에서 또 와이랩처럼 내일 좋은 상승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들 월요일 날이요. 그래서 아까 앵커님께서 세 번째 제가 강조합니다. 오를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이것도 제가 준비했으니까 혹시 시간 되시는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뷰티 스킨 있거든요. 화장품 5대입니다. 요즘 화장품을 보실 때 이렇게 보셔야 돼요. 뭐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중국 것은 이제는 조금 이제 뭐 이미 뭐 가격 조정을 받았지만 안 됩니다. 중국은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사람들하고 봐줘요. 뭘 보시라고 했죠? 일본, 동남아, 미국 시장에서 두각 나타내는 그런 화장품 회사들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뷰티 스킨 같은 것도 뭐 미국계 뭐 이렇게 벤더가 되고 그러니까 이것도 뭐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였어요. 또 가격도 많이 내렸잖아요. 버넥트, 엑스사일 솔루션 이것도 24,800원짜리가 10,000원까지 빠졌다. 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고점 대비 반토막 이하로 빠졌다는 거예요. 쌀 때 담는 거죠. 그다음에 ALT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그런 기업인데 이것도 뭐 얼마 안 됐지만 35% 빠졌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장률 이렇게 매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무조건 신규 상장 보십시오 라면 안 되고 항상 주식은 과학이고 논리다. 저는요 항상 팩트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몇몇 종목들 차트를 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진영이에요. 이럴 때는 전혀 손에 안 나가죠. 근데 황금 맥점 전략에서 양음양 그 유명한 도직 캔들어서 어제 상한가 갔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번 보실까요? 오브젠입니다. 이 종목도 제가 6월 26일 바로 이 주말 방송에서 좋은 종목 함께 하십시다. 대기업 휴강 효과를 가지고 있고 분기 차트를 보면 이번 그 3분기에 양봉 나올 거예요. 계속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오브젠도 이것도 그런 종목 중에 하나고 또 어제 말씀드린 와이렉 같은 것도 상한가 갔죠. 왜 갔을까요? 우연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다 이유가 있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뭐가 나왔어요? 네이버 앱툰이 나스닥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와이렉 같은 거 이따 제가 이제 AS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지난 이 시간에 제가 그 전주도 했고 야 여기서 내렸다고 매도일까지 수익 안 났다고 그래서 지난주도 2번 연속 편입한 종목이 바로 와이랩입니다. 우리 작가님께서 지난주 하셨는데 또 하실 거예요? 암요 이럴 때 매수해야죠. 그래서 어제 깔끔히 상한가 갔죠. 이런 것들이 다 보는 겁니다. 보실래요? 양음 이런 차트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가만 보시면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다 뭐예요? 올라가서 이슈화돼서 조금 먹고 장대 음선 맞는 종목은 저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순례 때 매수해서 어제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 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그 다음에 트루엔도 마찬가지죠. 어제 이제 이것도 저점에서 쌍대표에서 포착이 됐는데 장중에 15% 정도 오르고 시외 상한가까지 갔어요. 주식이란요.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차트가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 이슈가 됩니다. 이게 제 30년직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술적 분석의 도사가 되시라고 늘 강조드리는 게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제 뭐가 나왔죠? 참 불행한 일이 계속 벌어져서 안타깝고 그렇지만 이 투레이는 뭐냐면 공공기관 CCTV에서 AI를 1등이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최근에 보면 호신용 물품도 많이 팔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상장하는 회사 별로 없어요. 투레일이 바로 여기저기 이제 감시 카메라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에 따라 수혜주에서 시간의 상한까지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누가 또 그런 안 좋은 사건이 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참 절묘하게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면 또 상승이 일어나죠. 만약에 여기서 잡으셨다면 이거 그냥 몇 거냐 20, 30% 먹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럴 때는요. 전혀 이렇게 대중들 어떻게 가냐면 그래 뭐 우리 자신한테 초전도체 해야 돼. 그게 뭐 노벨 물리학상을 탈 거래. 저기 미국 그 뛰어난 애들 또 보면은 어떤 얘기죠? maybe. 이건 뭐 좀 이거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아. 쉽게는 그거거든요. 그 어떤 그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퀀텀 에너지 솔루션 그 회사 보셨습니까? 짜짜시 보셔야죠. 아까 서남에서 저도 오늘 처음 들었는데 그 회사에서 공시할 때가 뭐였죠? 그거 관계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거 보시게 되면 저 주택가 지하실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올까요? 난 그런 것들을 보면 냉정히 주식을 보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투레인 같은 경우는 많이 내렸고 이런 것들도 저점이 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쏠림 현상을 극복하라. 바로 포무 현상이 극한치에达됐을 때 어제가 금요일에 있죠. 봐요. 제가 목요일 날 계속 장중에서 이런 종목 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 일교차가 30, 40% 나고 이틀 동안에 47% 하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도 어디서 잡아야죠? 양양 패턴, 황금 매출 전략 이럴 때 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특별히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은 이것은 항상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성공 투자라면 남들이 안 볼 때 철저히 기업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잘 보시고요.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시라. 예, 그런 의미에서 설명드렸네요. 네, 노림 포인트 하나씩 짚어봤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종목으로 넘어가서 더 적극적으로 그 맥점을 짚어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 주간의 움직임 보였었던 종목들 모아봤습니다. 위원님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예, 오늘은 좀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을 많이 하려 했는데 진짜 저는요. 제가 솔직히 해서 인기 영합 전문가는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다 그 유유상종이잖아요. 정말 힘들게 매매하시고 있다고 했지만 저희 와서 많이 배우신다. 수익도 잘 나시는 분들 많이 계셔서 그걸 보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도 이제 보셨겠지만 저는 오롯이 수익률입니다. 네. 편안하게 저점 매수해서 수익 열전 시즌 1, 시즌 2 압도적인 우승, 시즌 2, 3에서는 제가 아깝게 한 간발의 차이로 2등을 했습니다만은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 자신과의 싸움, 또 저를 신뢰하고 함께 하신 분들 수익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게 뭐 그냥 3번, 6달에 걸쳐서 좀 상위한 게 그렇게 뭐 이렇게 운일까요? 다 로직이 있는 겁니다. 뭐가 있기 때문에? 황금 맥점 추적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황금 맥점 추적기란 많이 오른 종목들을 따라다니지 않고 내일이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의 저점 맥점을 잡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부터 같이 또 한번 실전에서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 지노메트리가 있습니다. 지노메트리 음봉 3개 했죠? 그러면서 이때 딱 양선이 나오면서 이때 이제 황금 맥점이 포착돼서 하루 누를 수 있죠? 그러면서 급등이 나오면서 그냥 단기간에 한 19% 정도 오른 그런 게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필 에너지입니다. 이게 이제 쌍둥이 패턴이라거든요. 514에서 쌍둥이 패턴이 나오면서 이것도 그냥 당일치기로 부에 걸리면서 16% 수익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트루엔, 좀 전에 말씀드린 게 바로 그거예요. 바로 여기서 쌍둥이 패턴이죠. 여기서 잡아서 이것도 뭐 15%까지 올랐고 시외 상한까지 갔으니까 한 뭐 30% 이상 수익은 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노을이 있습니다. 노을 같은 것도 참 이것도 쌍둥이 패턴이에요. 상승 다음에 눌림 이것도 제가 똑같이 다 예고를 해드렸습니다. 예, 무방 때 아주 기가 막힌 이평선 밀집에서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진단하는 그 AI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기간에 30% 정도 상승이었고 가만히 보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저점이었는지 고점이었는지요. 그리고 만약에 황금 맥점이 안 했으면 여러분께서 손이 나가는 자리였는지요, 아니었는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상위 5%들이 매매하는 그런 기법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가온 전선도 있습니다. 이제 가온 전선은 뭐 잘 아시겠지만 전력망, 전력 인프라죠. 이것도 언제 있냐면 그 유명한 양양음, 윗수염 밑꼬리 패턴까지 되거든요. 이것은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 넘버 1 동시에 포착되는 그런 거죠. 이것도 한 뭐 15% 정도. 이번 장이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주봉상 음선이었는데도 다 코스피나 코스닥 우리 종목들은 좋은 흐름을 보였다. 그 다음에 또 DIT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차트 보시게 되면 장비 쪽인데요. 양음양 살짝 더 눌렀고 또 양음도 나오죠. 이거 어제 급등이 나오면서 한 25% 정도 상승한 예가 되겠습니다. 신풍제약도 마찬가지죠. 신풍제약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어떻습니까? 양양음이죠. 그리고 당일치기로 18% 좋은 수익을 냈다. 그 다음에 또 딥노이드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바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의료 AI죠. 이것도 또 양양음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 10% 정도 상승이 가능했고, 알맥 같은 경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다 바닥권이었잖아요. 이것도 음봉 3개, 윗수염 밑꼬리 패턴 나오면서 포착돼서 어제 같은 경우 그냥 바로 어제예요. 당일치기로 14% 이렇게 우려한 종목이 공통분모가 있죠. 신규 상장이면서 내용이 있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좋은 수익을 냈다. 다 저점이었죠. 그 다음에 또 뷰티 스킨도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렸죠. 뭐래요? Y래. 봐요. 양음. 주식 되게 쉬워요. 그러면서 어제 13% 상승한 이런 좋은 자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확실히 좀 올라온 종목 보니까 신규 상장주가 이제 한번 흐름을 또 모아가는 것도 보이고 화장품 쪽에 있어서도 흐름 좀 짚어주신 대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큰 수익률 내기 위해서 더 자세하게 맥점 탐구의 시간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심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오를 종목을 찾기 위한 방법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황금 맥점을 배워볼 수 있는 시간 통해서 그 힌트 찾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은정보위원님 심화 네. 시간입니다. 네, 나와 있습니다. 네, 하나씩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계속 배워가면서 수익을 챙기고 때론 또 잃더라도 그래도 결과적으로 수익이라면 저희 늘 감내하면서 배워가야겠죠. 네, 뭐 심화 학습 시간입니다. 제가 존경하고 그러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투자의 대가죠. 저는 이제 워렌 버핏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투자의 제일 덕목은 바로 돈을 잃지 말라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제2 덕목이 뭔지 아세요? 제1 덕목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왜 95% 개인투자분들이 내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겠다고 그런 로망을 가지고 왔는데 95%는 왜 돈을 잃을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30년 또 어떤 분은 뭐 저한테 뭐 황미끼 옹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던데 여러분들 해서 여러분들께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일단은요, 수익을 얼마나 나는가 몇천 프로, 몇백 프로? 그것은 그냥 소위 말해서 그림일 뿐입니다. 그럼 보편 타당한 수익을 추구해야 되죠. 그러면서 그것을 내가 최대한 잃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에서 왜 이럴까? 가만히 생각하시면 아까 그 보셨죠? 파워로직스 뭐 그뿐입니까? 덕성이라든가 뭐 그런 종목들 다 30, 40% 빠졌습니다.
얼마 만에요? 불과 이틀 만에요. 또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거의가 뭐 미수도 좋아하시고 레버리지 한다고 그러십니다. 그런 매매 몇 분만 하시면은 여러분들 계좌 큰일 납니다. 안전하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씀드려요. 내어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 잡으시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이고 또 한번 심화 학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주가가 다음에 올리는 건 그 다음이에요. 한미반도체입니다. 한미반도체는 HBM에서 대장이에요. 이거 듀얼 TC 본드라 해서 이렇게 D램을 쭉쭉쭉 쌓아가지고 구멍을 뚫는 그 기계, 장비를 만드는 게 바로 한미반도체예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6월 달부터 계속 보자고 최근부터 말씀드렸고 첫 번째 선점한 게 3월 21일 날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어딘가 보실래요? 양양음이에요. 확대가 뭐 좀 잘 안 되겠지만 양양 패턴 했을 때부터 한번 휴직 올랐고 이거 우리는 지금 3번에 걸쳐서 했는데 최근 것만 보시면 6월 15일 날도 또 한 번 포착이 됐고 그 다음에 또 7월 달 결정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음선 3개짜리예요. 이평선 밀집했죠? 이때 또 한 번 슈팅이 나왔다. 그래서 뭐 우리는 마디마디 공략에서 좋은 수익도 냈는데 이것은 하여튼 뭐 3월 저점 대비 212% 정도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야, 이 종목 끝은 어디죠? 두 번째 T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T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제가 늘 보실 때 뭘 보시라고 그랬죠? 예, 이저 물류에서 로봇에서 물류를 보시라고 그랬죠. 이 맥점이 봐요. 이때도 양념 패턴이 나오죠. 굉장히 쉽죠. 그냥 제가 뭐 몇백 프로 났다는 몇 점만 제가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해요. 요것도 보시면 이평선 밀집이에요. 이평선 밀집에서는 윗방이 됐든 아랫방이 됐든 변화가 크게 일어나요. 그런데 내용은 아셔야죠. 예, 그래서 이 물류로서 대장 그때 제가 아침마다 통해서 뭐 2연속 상한가에서 좋은 수익을 난 예,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보시게 되면 윤성 FNC가 있습니다. 윤성 FNC는 이게 슬러리 믹시 장비에서 대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도 5월 9일 날 바로 포착이 됐는데 5월 9일 날 자리 보실까요? 시장에 밖에서 보시면서 야 저거 뭐 높은 자리에서 운 좋게 올랐구만 그렇게 하실 분은 저한테 회추를 들어주십시오. 아니잖아요. 다만 안 샀을 뿐이잖아요. 이때부터 계단식으로 올라가서 좋은 수익을 냈다. 뭐 또 시장에 많이 회자되는 이수 페타시스가 있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거는 또 한 번 우리 공부해요. 이수 페타시스는 뭐죠? 이게 양양음 패턴이 나온 게 바로 처음 나온 게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러면 이 자리를 보시게 되면 그 황금 맥점 전략 넘버 5가 나오죠? 양양음. 그때부터 계단식 상승 파동을 가면서 많이 오르니까 뭐 3월달 뭐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최근 거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르니까 이제 회자가 되더라. 기술적 맥점은 속이지 못하더라. 그 다음에 인텍플럭스가 있습니다. 자, 또 한번 보실래요? 인텍플렉스도 6월 13일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냐면은 굉장히 심플해요. 양음. 역전된 마체 다음에 토지, 이평선 밀집. 참 쉽죠. 그러면서 130%나 이게 상승이 좋은 흐름이 일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비엠 뭐 최근에 좀 이제 그 시세가 좀 많이 났는데 이건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보시게 되면 하나기술이 있습니다. 하나기술 같은 거 보게 되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거 뭐냐면은 양양음이 나오고 위수염 미코리 패턴의 거래가 감소가 되죠. 이게 바로 황금 맥점 전략 넘버 3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때부터 이제 또 뭐 장비주가 2차 전지 부상이 되면서 좋은 시세 흐름을 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인벤티지 랩이 있습니다. 사실 인벤티지 랩도 이것도 제가 이제 여러 방송에서 많이 여러분께 추천드려서 좋은 수익을 냈는데요. 뭐 다소 시간의 가치는 필요했지만 어찌됐든 이것도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은 급등이 나와서 최근 포착이 6월 28일이에요. 물론 좀 횡보했지만 이것도 좋은 수익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결정적인 한번 보시겠습니까? 바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을 다 아는 종목들이죠. 자, 이런 것들도 어디서 사셔야죠? 눌렀을 때요. 상승되면 눌렀을 때요. 또 한번 음봉 3개 나오고 이게 어떤 건 똑같으냐면 아까 저 T 로보틱스 보셨죠? 이평선을 뚫으면서 양선이 나온 자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급등이 나와서 좋은 시세 흐름을 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똑같이 또 포스코 그룹에서 포스코 홀딩스가 있죠. 참 쉽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쌍둥이 패턴 나오고 또 양양 패턴도 나오죠. 이건 계속 중복돼서 잡히는 패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도 한 뭐 90% 이게 큰 종목이 90% 정도면 좀 뭐 괜찮은 수익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 이제 금양이 있습니다. 이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께 이게 지난 이제 7월 13일입니다. 제가 잊지도 않거든요. 이게 이제 상승담이 양양 패턴에서 시간에서 이날 음봉이 나왔고 시간에서 4.5% 정도 빠졌어요.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세요. 제가 좋은 정보 선장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 괴를 보면 저 사람은 맨날 저점만 잡는구나. 이제 아실 거예요. 그거 아까 말씀 워렌 버핏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날 제가 공방할 때 무방할 때 그랬더니요. 이때에서 그 좋은 수익이 났고 또 한번 포착이 됩니다. 양양음, 유수연 밑꼬리 패턴 그러면서 단기간에 116%나 상승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것도 한번 보실래요? 최근 정말 바이블적인 그런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황금 백점 전략 넘버 5에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잘 아시겠지만 과거에 대우 인터내셔널을 포스코에서 인수해서 미얀마 유전하죠. 그러면 이체전지 소재라든가 수소 그런 것들을 다 트레이딩하고 무역하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는 실적이 좋다는 얘기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 차트의 중요성이 바로 이거거든요. 공부 많이 하셨죠? 여기 혹시 유튜버 보시는 분들은 이거 황금 백점 전략 몇이죠? 함께 우리 저거 교감하시자고요. 5입니다. 그때부터 급등이 나와서 단기간에 2연속 상한까지 뽑으면서 실적 모멘텀으로 109% 오른 그런 이해가 되겠습니다. 일단 또 한번 보시고 이제 TFE 같은 경우 이제 AS 들어가서요. TFE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TFE를 보시게 되면 TFE 요것도 이제 어느 때 반도체에서 이럴 때 내용 아시고 좀 그러니까 이런 거 만약에 내가 뭐 비중을 많이 실었으면 좀 답답하시겠죠. 그러나 이럴 때 내용 뭐 서서히 잡아놓으면 이것도 뭐 제가 이 시간만 221%나 올랐습니다. 그래 이건 좀 시간이 됐다 손 치더라도 지금부터 최근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한번 보실래요? 이게 바로 제가 언제 했냐면 제가 화장품을 어떤 걸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미국, 일본, 동남아 보셔야 된다고 그랬죠. 그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절기상 여름이 오게 되면 비비크림을 많이 쓰잖아요. 이때 상승 다음에 눌림이 있어요. 이때부터 한 86%나 올랐는데 요거 아직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한번 3만 원까지 보는 전략, 이제 화장품을 계속 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떤 수익을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있는 게 뭐냐면은 오브젠이 있습니다. 오브젠 같은 것도 다 이 저점이었죠. 이럴 때는 손이 안 나갔을 때인데 오브젠은 우리가 꾸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네이버에서 이제 AI를 할 때 벌써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하이퍼클로버 X가 있잖아요. 이것도 모멘텀이 될 겁니다. 이것도 네이버 클라우드 지분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매수한 가지고 있는 게 꾸준히 보시면서 전고점 돌파하기 한 5만 5천 원까지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마지막 이제 Y랩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웬만하면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그 어떤 거의 소설에 가까운 그런 종목들 많이 올랐을 때 매수하실 것인가? 아니면 내용을 알고 철저히 공부해서 이런 종목들을 황금 백점에서 공부할 할 것인가? 일단 이것도 36% 제가 지난주에서 올랐는데요. 이것을 좀 꾸준히 보셔야 될 거예요. 특히 Y랩에 대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 동방을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제가 일단 무방에서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관심 있는 말씀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알맥입니다. 알맥은 제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고 결국 수주 잔고가 1조 5천억이 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제가 무방에서 여러분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추가 전략들 하나씩 또 살펴봤고 이제 궁금한 건 위원님 그렇다면 다음 주에 대한 부분들일 텐데 위원님. 네. 사실 오를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건 알아요. 네. 너 어떻게 보냈는데 가장 궁금한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오를 종목을 매수하시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저점에서요. 참 여러분들만 제가 간다는 종목 거의 다 갔습니다. 자, 오브젠 상 근처까지 갔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연달은 게 바로 어제입니다. Y랩이었습니다. 제가 이 종목은 진짜 목요일날 무방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가십시다 라고 계속 간청했던 종목이기도 하고 또 하나 어제 시간에서 오른 게 바로 투레인이었습니다.
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연달아 상한가가 터지고 있습니다. 계좌가 조금 안 좋고 또 이제 다음 날아갈 종목이 뭘까요? 상한가도 레벨이 있습니다. 급이 있습니다. 많이 올랐을 때 잡는 상한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그 상한가, 아까 36% 보셨죠? 그런 종목 함께 하실 분은 오늘은 제가 무방을 단단히 준비했고 또 여러분께 아주 좋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십시오.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좋은정보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네요. 이 부분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 준비한 소식 좋은정보위원님과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머니왕 1부 지금부터는 이재상 위원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얘기들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요동쳤던 한 주였기 때문에 위원님의 투자 전략 궁금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상한가 분석을 또 해드리면서 아마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뜨거웠던 시장을 다음 주까지 이어져 가면서 여러분들께 뜨거운 수익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 분석을 우리가 좀 하기 전에 우리가 상한가를 분석하는 이유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한가를 따라잡아서 수익을 내기보다는 정확하게 바닥에서 움직이기 전에 상한가를 잡아내서 수익을 극대화했을 때 여러분들이 안 가는 종목도 손절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좌를 우량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주에 있었던 내용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폴라리스 오피스 지금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이제 지난 17일 날 상한가 간 이후에 아마 급등이 나온 상태인데 지금 이제 지난주 이제 8월 4일 날로 돼 있는데 이 8월 4일 날 이 내용 자체가 조금 이제 지난주 거가 아마 혼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이제 봤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는 네이버의 클로버 X, 클로버 X가 이제 8월 달에 출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모멘텀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은 주봉상 봤을 때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거래가 줄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는 내용들이 보이죠. 그래서 이번 주에 아마 다음 주까지도 큰 상승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봉 LS. 자, 이 대봉 LS는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우리가 비만 치료제 하면 이제 몇 개 회사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대원제약도 있고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회사 중에는 대원제약 그리고 펩트론 뭐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펩트론 그리고 또 이제 인벤티지랩도 있죠. 예, 인벤티지랩. 그래서 이런 지방을 분해하거나 이런 비만 치료를 하는 이런 제약 회사들이 최근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대봉 LS가 신약을 개발했는데 이게 이제 비만 치료제입니다. 뭐 대원제약이라든지 인벤티지랩, 뭐 펩트론 이런 회사들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 보시면 되겠는데, 자 마침 이제 상한가 간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일봉상 차트를 보고 계시지만 목요일 대비해서 금요일 날 저점이 올라가면서 장 마감이 됐기 때문에 바로 월요일 날 상승이 가능한 그런 위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상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네, 이전 주보다 고점을 돌파한 상태지만 거래량은 줄었다. 그래서 신고점을 돌파하지 못했다면은 샷 실현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지만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신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도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봉 LS도 다음 주에 아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되고요. 자, 조선내화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자, 조선내화 종목 보시면은 상한가를 간 이후에 지금 이제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인적 분할을 하면서 회사가 분할을 했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상장 초기 이후에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죠. 이 회사가 이런 인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하는 것도 포인트지만 인적 분할을 해서 재상장을 한 이후에 신사업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조선내화의 주봉을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장 이후에 2주 정도 됐는데요. 지금 이제 고점을 형성해서 지금 최근에 이틀 동안은 지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음봉이 나오고 저점이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면은 오후 정도에 아마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이제 동국제강인데요. 동국제강도 마찬가지로 인적 분할을 했는데요. 자, 2분기 매출 자체가 4,30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515억. 굉장히 수익성 중심으로 이 회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고요. 자, 최근에 조정 이후에 상장 이후에 조정을 많이 받았고요. 자, 지난주에 이런 특이한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 이 박스권이 돌파될 수 있는 게 이제 주봉상 봤을 때 다음 주가 가장 유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5일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고요. 만약에 5일선이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한 2분할 정도의 매수를 했을 때 다음 주에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그런 종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동국제강이 주봉 상태를 보면요. 네, 지난주에 바닥을 잡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어느 정도 고점을 타진을 하고 있는데 전고점까지 돌파하기까지는 어느 정도 조금은 힘이 더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음 주에 아마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공략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알체라.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죠. 우리가 네이버의 그 인공지능이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거는 챗 GPT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다는 거죠. 네, 우리나라 한국말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이버의 이 인공지능은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데 이 알체라는요, 대주주가 스노우인데 스노우가 네이버의 종속회사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네이버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인공지능 회사가 바로 알체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월요일날 강하게 상승세가 나타나면서 상한가를 보냈고 그리고 4일 동안 지금 이런 박스권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는 일단 상한가가 도달한 이후에 상한가의 하프 이상을 조정을 안 받을 때 그때가 바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략 구간이 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알체라의 주봉을 보시면요. 자,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왔던 항상 말씀드렸던 이 영망치 형태에서 공략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수익 내기가 좋은데 한 주 쉬고서 바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지난주에는 이 정고점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안 나왔지만 다음 주에는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물량이 소화가 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젠큐릭스라는 회사가 이 미국의 캔서무샷, 이건 이제 암 정복을 위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서 그로 인해서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거의 지금 나오는 패턴들이 거의 유사한데요. 상한가가 간 이후에 5일선을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굉장히 숏바디 캔들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극도로 줄었죠.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는 뭐냐? 자, 거래량이 3일째 이렇게 줄고 있죠. 거래량이 극도로 줄었을 때 바로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다음 날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단식으로 거래량이 줄었는데 특히나 마지막 금요일 날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월요일 날 바로 폭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눈여겨서 보셔야 될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주봉상으로 보면은 늘상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서 나오는 영망치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 거래가 실렸죠. 그러니까 이 회사가 상장 이후에 이렇게 대량 거래가 많이 실린 적이 처음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닥이라는 걸 인식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공략하기 굉장히 좋은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노려볼 만한 종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셀바스 헬스케어. 지난주에 또 셀바스 그룹 관련주들이 굉장히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셀바스 AI, 셀바스 헬스케어. 셀바스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의 울트라 사이트 심장 초음파 AI 기업, 이 기업이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았다. 이래서 이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셀바스 그룹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다 보니까 셀바스 헬스케어가 가장 탄력이 좋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화요일 날 상한가에 안착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3일간 조정을 받고 있으니까 아까 보셨던 패턴대로 한다면 한 2, 3일 정도는 더 추가적인 조정이 나와도 무관하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까지는 공략이 가능한. 자, 주봉을 보시면은 자, 셀바스 헬스케어가 과거에 상승세를 많이 나타냈었죠. 근데 이런 패턴들을 유의해서 보셔야 될 게 우리가 일진전기라든지 이런 과거의 종목들을 보면은 굉장히 상승세를 많이 나타낸 다음에 중간에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한번 올라올 듯하다 꺾이는데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셀바스 그룹 자체가 이슈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고점을 넘느냐의 그 문제는 셀바스 그룹에 관련된 뉴스들을 조금 더 눈여겨보시면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STX 중공업. 자, STX 중공업이 나왔죠. STX 중공업이 바로 이제 월요일 날 상한가, 화요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지금 이제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조선해양이죠. 여기에 이제 인수가 됐는데 이제 한국조선해양에 인수가 되면서 아무래도 선박 엔진 사업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한국조선해양 쪽에서는 굉장히 호재였고 그리고 물론 피인수 기업 자체는 어떤 회사가 피인수를 하던 피인수 기업 자체는 훨씬 더 재무 상태가 좋은 회사가 인수를 하기 때문에 피인수 기업 자체는 무조건 호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상승세로 봐서는 자, 바닥권에서 5,000원짜리가 지금 이제 14,350원이니까 대략 바닥 대비 200%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부는 아마 다음 주에 5일선 이탈 여부를 여러분들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주봉상 봤을 때 바닥에서 200%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세는 다 나왔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과거에 매물대에 형성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못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설명드린 종목 중에서 아마 순차적으로 봤을 때 어떤 종목들이 다음 주에 훨씬 더 강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었던 그런 상한가들,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굉장히 그 강한 흐름들이 포착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을 잘 들으시면은 다음 주에 아마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나올 겁니다. 네,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인벤티지랩이 상한가를 갔는데 인벤티지랩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페트론이라든지 대원제약이라든지 이런 회사 그리고 대봉LS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일제히 이런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회사이기 때문에 테마와 같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나타냈는데
아무래도 연속적인 상승세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 자, 주봉 상태를 보면은 자, 인벤티지랩이 상장 이후에 신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종목이 위에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지만 과거에 상장했을 때 그 고점을 보면은 이미 16,0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과거에 상장 초기의 최고점은 16,000원입니다. 그래서 신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도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겠죠. 자, 코난 테크놀로지가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주 중에서 조정을 다 많이 받았는데요. 자, 그 중에서 가장 또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아무래도 네이버 하이퍼 클래스 X가 8월 달에 출시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물론 이제 1, 2월 달에 굉장히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고, 최근 들어서 보면은 거의 4개월, 5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승세를 나타냈을 때는 저항까지는 굉장히 어느 정도 여력이 있기 때문에 저항선까지 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추가적인 상승은 분명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코난 테크놀로지 주봉 상태를 보면은 자, 과거는 잊어버리시고요. 자, 이번 주에 이런 영망치 형태를 조정받는 가운데서 영망치 형태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조정이 나오든 아니면 다음 주에 10만 원을 돌파하든 여러분들이 바로 공략이 가능한 종목 중에 하나고, 어차피 하이퍼클래스 X가 8월에 이슈가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인공지능 테마들은 연속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테마를 집중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파로스 아이 바이오인데요. 이 상장한 지 이제 2주가 채 안 된 그런 종목입니다. 대웅 바이오와 고용암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런 체계 소식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고 있고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금요일 날 22,000원 찍은 이후에 거래가 조금 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은 나왔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은 화요일 날 거래량이죠. 이 화요일 날 대량 거래보다는 상대적으로 줄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승폭을 추가적인 상승폭을 나타낼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금 파로스 아이바이오가 이제 이 대웅제약 말고도요. 지금 이제 차백신 연구소와도 면역 항암제를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공동 개발에 나오는 그런 어떤 뉴스에 의해서 굉장히 진행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는, 상승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을 한번 볼까요? 자, 주봉을 보시면은 상장 이후에 지금 어느 정도 한 단계 레벨업이 된 상태고 거래가 늘었지만 이 또한 어느 정도 이제 영망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윗꼬리는 맞았지만 다음 주에도 또 기대가 되는. 최근에 바이오 관련주를 보면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종목들이 특정 종목들만 계속해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 중에서 최근 상한가 나온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다음은 나노브릭스입니다. 나노브릭스가 바로 이제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최근에 이 코로나 확산세가 굉장히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은 어떤 그런 상승세를 보면은 코로나가 5주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8월 중순에 하루에 평균 6만 명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치료제와 진단인데 치료제는 이미 글로벌 기업들이 자금에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우리가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쪽에 눈여겨 보셔야 되는데 진단 키트는 우리가 분자 진단이라든지 뭐 신속 항원 검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분자 진단, PCR 검사보다는 신속 항원 검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속 항원 검사에 집중하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나노브릭스는 면역 검사, 분자 면역이죠. 그러니까 PCR 검사에 들어가는 그런 재료를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핵산 추출 시약이라고 있는데 핵산 추출 시약 자체가 분자 진단 키트의 포션으로 봤을 때 거의 5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단가로 봤을 때. 그래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회사가 만들고 있는 원재료 엠비드 사업을 계속해서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업에 대한 비중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가 확장됐을 때 이런 강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일 수가 있겠죠. 자, 현재 이제 주봉 상태로 보면 최근에 급등 이후에 한 단계 조정을 받았고
근데 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승세의 상승폭에 대비해서 거의 원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는 새롭게 다시 출발하는 과정이다. 만약에 이게 하프 조정만 받고 이 정도에서 올라갔다면은 훨씬 더 탄력을 빨리 받았겠지만 지금 이제 원점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테라사이언스. 테라사이언스도 바로 이제 목요일 날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요. 이 회사가 리튬 관련주로 전환이 돼 있죠. 그래서 이 테라사이언스가 신한에서 리튬 추출 사업을 하는데 그 리튬 추출 사업을 설비를 드디어 이제 가동을 시작할 단계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 이전에 이미 그런 단계 이전에 여기서 많이 탄력을 받았고요.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데 이건 이제 중요한 패턴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상승한 이후에 급격하게 빠졌을 때, 급격하게 빠졌을 때는 오히려 급격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제 명하기를 V자, V자 블랙홀이라고 제가 이걸 예전에 명해서 제가 이 강의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블랙홀을 만들어서 어느 정도 매물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물을 소화해내고 다시 한번 급등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구간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특이할 만한 거는 이제 금요일 날 엄청난 대량 거래가 실렸습니다. 과거에 없었던 대량 거래가 실리면서 지금부터 만약에 금요일 날 고점을 돌파한다고 하면은 정고점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봉을 보시면요. 자, 과거에 올라간 거를 제외하고요. 이제 금요일 날 바로 대량 거래가 이렇게 실리면서 엄청난 물량들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정고점을 어떻게 뚫느냐가 중요한데요. 자, 이제 6,000원의 그 매물대를 돌파한다면은 테라사이언스도 다음 주에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YLab이라는 종목이 이제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최근에 상장주에 대한 패턴을 잘 아셔야 되는데 최근에 상장주 자체가 과거의 따따상에서 뭔가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 상승폭,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 첫날 그 상승폭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상장하면은 바로 그날은 급락이 나오는, 시가보다는 급락이 나오는 그런 형태로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모주에 대해서 과거에는 공모하고서 그날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도 상승폭을 나타냈지만 최근에는 저렇게 상승한 이후에 바로 그날 급락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어느 정도 조정이 거친 다음에 재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장하는 날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물리면은 여러분들이 헤어나기 굉장히 힘들겠죠. 자, YLa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을 할 계획인데 여기에 주요 거래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 상장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YLab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지 않을까. 최근에 대략 2주 이상 조정을 받은 다음에 금요일날 바로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아마 월요일날 바로 차익 실현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월요일날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갭상승을 하던 뭐 갭하락을 하던 여러분들이 목표를 딱 잡고서 대응을 하시고 차익 실현한 다음에 다시 또 한번 5일선에서 공략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시는 게 좋겠다. 자, 주봉상에서 봤을 때는 2주간 조정을 다 받은 다음에 새롭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자, 매물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습니다. 2만 원대. 그래서 2만 원 직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올라왔을 때는 공략해 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에코프로 HN이 바로 이제 금요일 날 상한가 같습니다. 이게 제가 어제 저희가 공개 방송을 하면서 드린 종목인데 바로 상한가가 갔고요. 자, 이 종목은 2차전지 재료를 신사업으로 지금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액 첨가제와 양극재 용기 이런 쪽에 양극재 첨가제라든지 이런 쪽을 신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이제 어제 바로 상한가를 갔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이 하나 있죠. 이 바닥권에서 나왔던 대량 거래들, 이 거래량보다는 적게 나오면서 상한가가 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지금 바닥권은 6만 원이죠. 그렇다면은 지금 종가가 11만 800원에 끝났기 때문에 일단 목표를 우리가 12만 원으로 잡고 뭐 11만 9천 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에코프로 HN을 우리가 지금 이제 주봉까지만 보여드리겠지만 월봉상으로 봐서는 과거의 상승폭 이후에 굉장히 큰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훨씬 더 큰 상승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주봉상 보면은
자, 주봉상 보면요. 자, 2주 전에 강한 상승세 이후에 그리고 나서 하루 쉬고 한 주 쉬고 다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2주 동안 계속해서 거래량이 줄은 상태에서 상승세를 나타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추가 재력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진영이라는 종목이 상한가에 왔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이 패턴이죠.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는 자, 고점에서 바로 내려옵니다. 저렇게 상장한 첫날 차익 신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을 때 다시 한번 끌어올리는 상장 초기에 고점보다는 갭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올라가도 매물이 충분히 없기 때문에 매물대까지는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죠. 그래서 진영이라는 회사가 반도체 대전 방지 필름을 개발을 했고 이거를 테스트 과정에서 지금 있지만 S사에다가 납품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진영이 만약에 S사에 납품을 한다고 하면 결과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한 번 더 주가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런 상한가 내용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셔야 되는 거는 상한가를 고점에서 잡으시면 안 됩니다. 자, 상한가는 반드시 바닥에서 잡거나 조정에서 잡으셔야 되고 고점에서 잡았을 때는 리스크가 80% 이상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고점에서 잡지 마시고 저점에서 잡는 20%의 확률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뭐 25%나 27%에 따라잡게 되면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고점에서 잡지 마시고 지금까지 제가 이제 상한가를 분석해드린 이유는 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셔라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 날씨만큼 뜨거운 이런 상한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수익을 극대화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성공 투자라는 키워드 딱 저희 머리에 각인해 보면서요. 계속해서 시황, 종목, 그렇다면 어떤 전략이 좋을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정리하고 오시죠. 자, 시황 점검 살짝만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좀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 뭐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이제 금요일 날 네. 미증시가 어떻게 끝났나 좀 살펴보려고 새벽에 봤는데 애플이 4.8%나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데 애플이 그만큼 실적이 안 나온다는 거는 결국은 미증시는 실적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오히려 8.2%나 급등을 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런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니콜라 같은 경우에도 실적으로 인해서 26%나 급락을 했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보면은 현재 국내 시장 자체가 메이저들은 어느 정도 좀 빠져 있고 우리가 좀 한산한 분위기들 그 와중에서 우리가 에코프로라든지 포스코그룹 관련주들의 급등세 그리고 거기에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있으면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텐데 실제로 우리가 기준점을 잘 잡아야 되는 거는 늘상 말씀드리지만 1차 섹터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인공지능, 로봇 그리고 리튬, 2차 전지 이런 쪽의 관련주들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했다가 밀린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조정받은 이후에 다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은 기본적으로 가져가실 때 나머지 섹터들이 어떤 이슈화되고 뉴스화됐을 때 그때는 작은 비중으로 여러분들이 공략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고점에서 따라잡는 매매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어쨌든 어떤 테마든 뭐 3연상을 하든 뭐 2연상을 하든 그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따라잡아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스마트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마트한 매매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따라붙는 매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뭐 상한가를 여러 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상한가는 바닥에 잡아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해야지만 안 가는 종목들을 안 가는 종목들을 손절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을 과감하게 하면서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적을 정말 여러분들도 실적을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7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도 있고요. 미국의 6월달 무역 수지 발표도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나라의 뭐 KT라든지 CJ라든지 이런 쪽의 실적 발표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아무래도 조금은 탄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은 종목별 대응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아마 이 머니투데이 방송을 집중해서 들으시면서 전략을 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요. 이번 주 흐름 그리고 다음 주 전략 살짝 다뤄봤고 종목도 한번 저희 분위기 짚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자비롭게 수익을 향해 성큼성큼 다가가 보자라고 하시면서 자비스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7월 17일경 이때 진입관점 열어주셔서 이때부터 뭐 거의 계속 들어갈 때부터 쭉 수익권을 만든 흐름이 포착이 됐고 7월 25일날 정점을 찍었죠. 7,290원 선 터치가 나오게 되면서 정말 단기간 내에 세 자릿수 최고가 상승률까지 선보였습니다. 지금도 그 라인대를 지키는 박스가 현재 단기적으로 보이는데 조금 더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어제 들어줬네요. 지금 보시면 이제 21선 네. 기술적으로 21선을 이탈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의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 치매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 그런 의료기기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원래 반도체 자체에 대한 검사 장비, 그러니까 이 회사에 가지고 있는 그 기술력은 빅파괴 검사 쪽에 포커싱이 돼 있는데 그런 쪽으로서 봐서는 이제 빅파괴 검사에 있어서는 자비스가 굉장히 독보적이다. 그리고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 자비스가 신고점을 달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는 우리가 상승 초기에 이런 어떤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왔을 때 그리고 가격적인 조정과 기간 조정이 완성이 된다고 하면은 한 번 더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이 형성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비스가 지금 시가총액이 1,40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1,400억이면은 뭐 사실상 그렇게 큰 금액의 어떤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한 2,000억 정도 규모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일봉상으로 봤을 때 과거에 최근에 7월 25일 날 고점 7,290원 그 구간까지 근처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노려보실 만하지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음 주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 분수령까지 좀 열어주셨습니다. 흐름 볼게요. 이번에 살펴볼 종목은 코스나인인데요. 어제 굉장히 유의미한 움직임이 또 그려져서 이 종목 같이 살펴봐도 좋겠습니다. 7월 31일 날 진입 관점 열어주셨고 이때부터 이제 그 다음 날까지 좀 수익을 볼 수 있었던 구간이었는데 잠시 시장이 빠지다가 어제요 VI도 갔다 왔고 네. 그리고 기관, 외국 프로그램 다 들어왔어요. 네, 예. 이게 이제 목요일 날은 냉탕, 네, 금요일 날은 온탕.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흔들? 네, 좀 흔들어야지만 좀 폭발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사이다나 콜라나 흔들면은 땄을 때 폭발하잖아요. 예. 그런 흔들림, 이게 흔들림을 여러분들이 즐길 줄 아셔야 되는데 사실상 개인 투자자분들의 약점은 기간 조정의 약점과 그리고 자금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무섭고 급등이 나오면은 기분이 너무 좋은 상태가 항상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말씀드릴 때 당시에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화장품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현재는 리튬 관련주로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스나인이 리튬 관련주, 그러니까 연간 5,000톤 규모의 리튬을 공급받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재련회사까지 MOU를 맺어서 본격적인 이제 리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난주에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날 급락은 이전 고점, 4월 20일 날 고점에 물량 소화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이 끝났다면 어제 무너졌어야 되는데 바로 목요일 날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상승은 바로 다음 주가 관건이지 않을까. 다음 주에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오늘 AS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거고요. 아마 리튬 관련주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이 다음 주에는 아마 돈이 갈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마 지금 초전도체에서
또 2차 전지 쪽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9은 다음 주에 2차 전지 관련주로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노려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코스9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사업을 리튬 쪽으로 추가하게 되면서 화장품 재료, 리튬 재료, 진짜 요즘 뜨는 것들이잖아요. 다 갖고 있다 보니까 확실한 지금 폭발 전에 흔드는 움직임도 저희한테는 그려집니다. 자, 다음 주가 또 중요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그림이 펼쳐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코스9도 챙겨보겠습니다. 위원님. 네. 어떤 종목 다음 주에 또 볼까요? 네, 지금 코로나 확산세 때문에 그런 이제 코로나 관련주를 가져나왔는데요. SD 바이오센서입니다. 그러니까 SD 바이오센서는 이제 국내 최대 진단 키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CJ는 분자 진단 키트만 하고 있고요. 이 SD 바이오센서는 분자 진단 키트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까지 두 가지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규모가 훨씬 더 크고요.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자체를 스위스의 로슈사에다가 OEM으로도 공급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최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회사가 확장을 하려고 지금 현재 적자로 전환이 됐는데 적자로 전환이 된 이유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미국 회사의 메르디안 바이오사이언스를 갖다가 2조 원에 인수를 하면서 재무적으로 지금 적자로 전환됐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사업을 부풀리고 있고 이 회사가 글로벌 탑3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전략적인 MOU를 맺고 있다. 그리고 인수합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도 글로벌 기업으로 탄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독일의 베스트 비욘도 인수를 했고요. 이탈리아의 리랩도 인수를 했는데 이렇게 몸집을 부풀려 가면서 결국은 탑3에 거의 근접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재 이제 국내 이 코로나 확산세가 바로 멈출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들, 뭐 수젠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앞으로 부각될 게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우리가 목요일 같은 경우에 제가 공개 방송을 했을 때 당시에 목요일 날 바로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상한가 풀렸지만 금요일 날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월요일 날 열어주고 있다. 그래서 신속항원 지금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지금 잼버리 대회에서도 지금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굉장히 거기에 대한 파급력들이 뉴스에 대한 파급력들이 계속해서 확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도 노려보시면 좋지 않을까. 지금 가격 전략 같은 경우에는 공개 방송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자, SD바이오센서 사실 지난주에 흐름이 또 크게 나왔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SD바이오센서입니다. 상한가를 터치고 내려왔었던 만큼 가장 강하게 수급이 들어왔었던 종목이었던 만큼 가격 전략 잠시 후 펼쳐지는 무료 공개 방송에서 꼭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네. 오늘 또 선물 같은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죠. 실제로 선물을 또 드리기도 하시고요. 네, 예. 그 치킨 얘기를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이번 주에도 치킨이 나갑니다. 아, 예. 갑자기 위원님 치킨이- 혹시 닭집 하세요? 닭집을 했으면 제가 치킨을 더 드렸겠죠. 근데 닭집을 하진 않고요. 예. 그냥 제가 닭집입니다. 그래서 닭을 예. 좋아하고 있고요. 그러시구나. 예. 근데 지금 치킨 그림이 사라졌는데 네. 그림이 사라졌다고 해서 치킨이 없어지는 거 아니고요. 근데 공개 방송에서 치킨과 커피를 지금 저 자막이 나오고 있네요. 네. 저보다 훨씬 더 맛있는 치킨을 드릴 거고요. 지금 이제 거의 MTNW의 여러분들이 사이트에 오시면은 거기 우측 하단에 이제 감사 후기란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공개 방송 회원님들께서 수익 난 거에 대한 수익 감사 후기들이 폭발적으로 상장하고 굉장히 많이 있고요. 거의 뭐 국내에서 그 감사 후기가 제 감사 후기가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감사 후기도 한번 보시고요. 실제로 상한가를 연출할 수 있는 거는 바닥에서 잡아서 상한가를 여러분들이 진입했을 때 안전하게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습니다. 제가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이틀 연속 공개 방송을 하면서 무려 상한가가 거의 5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서 아마 공개 방송에서도 제가 상한가를 잡는 방법도 뭐 알려드리겠지만 예. 다음 주에도 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상한가 종목들 그것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께서 닭기 중에 최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재상 위원님과 종목 이야기 그리고 치킨까지 얻을 수 있는 시간 덤으로 커피 또한 있습니다. 커피까지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자, 포털 검색창에 MTN 밴드라고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사진 옆에 방송 중 현재 깜빡이네요. 이 버튼 클릭하면 되니까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머니양 1부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머니양 2부도 연이어서 펼쳐지니까요. 참고 잘 해보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주말 푹 쉬시고 안전하게 재충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